자, 오늘 YB 학원에서 하는 국어 문법 특강, 오늘은 2강입니다. 2강. 예, 오늘은 용언, 그리고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수식언, 독립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교재. 여러분, 교재 챕터 3이죠. 용언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품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품사는 조금 살을 붙이자면 이미 완성된 단어를 분류해 보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체언과 관계언까지 했죠. 오늘은 용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언에는 의미에 따른 분류의 품사 중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뭐죠? 동사와 형용사죠. 동사와 형용사가 이제 용언이고, 이 용언이 사실은 형태 분류했을 때 유일한 뭔가요? 가변어에 속합니다. 말이 거창하지 쉽게 생각하면 뭐뭐다라고 끝나는 단어들, 이 단어들이 모양을 바꾸는 것, 그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모양을 바꾸는 것을 어려운 말로 어미와 결합한다고 합니다. 원래 단어의 어간이, 즉 다를 뺀 부분이 다가 아닌 다른 말꼬리들, 어미들과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죠. 됐나요? 우리말은 그런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술어 기능을 하거나 서술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됐나요? 네. 그리고 형태가 변해서 가변어다. 조금 전에 했죠. 어간에 어미다가 붙는다. 지금 이제 고2, 고3 올라간 학생이면 어간과 어미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서만? 용언에서만. 즉 동사나 형용사 단어 하나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다로 끝나는 단어 중에 다 앞부분을 뭐라고 한다? 줄기 간자를 써서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 어간을 이게 이제 그 용언의 핵심적인 뜻을 나타내죠. 먹다가 있다면 먹입니다. 먹. 됐죠? 그리고 이 먹에다가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등등 꼬리를 붙이는 그 말들, 그 어간에 붙는 말들이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붙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 이름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활용의 용자죠. 됐을까요? 그러면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했는데, 일단 동사와 형용사를 따로 한번 보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서술 나타내는 말입니다. 너무 쉽죠? 웃는다, 본다 이렇게 있는데 이 단어들을, 이 동사들을 또 쓰임에 따라 조금 나누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필요 없는 동사. 그렇죠? 웃는다는 무엇을 웃는다 필요 없죠. 그런 거 우리는 자동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본다, 뭘 본다? 책을 이라는 목적어를 본다. 그죠? 그런 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 문법에서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문법에서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목적어 기준으로. 그렇죠. 목적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굳이 동사를 나눈다면 능동사, 피동사, 주동사, 사동사가 조금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 문법 요소에 가서 조금 자세히 다룹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한 마디만 해볼게요. 먹다와 먹었다와 먹이다와 먹히다를 사전에 찾으면 먹었다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먹었다의 뜻을 설명 안 해줍니다. 본질적인 뜻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표제어로 등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었다는 네이버 국사를 찾으면 먹다의 활용 형태 정도, 과거형 활용 형태 정도, 이 정도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인 설명만 조금 나오지 먹다가
입을 통해서 우리 뱃속에 뭘 집어넣는 행위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뭐가 아니다? 독립된 표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먹다는 사전에 당연히 나오겠죠. 입을 통해서 뭐 뱃속으로 음식물 따위를 집어넣는다,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먹이다도 사전에 따로 뜻이 나와요. 먹히다도 나옵니다. 누가 봐도 먹이다와 먹히다는 먹다에서 뭔가 더 발전해 온 것 같죠. 제가 어중간한 말을 썼습니다. 발전이라고. 뭘 붙여가지고 이를 붙이고 히를 붙여가지고 나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었다. 뭐죠?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시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사동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이다는 먹다의 사동사이지만 먹다에 굉장히 새로운 뜻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따로 등록이 됩니다. 먹다에서 뿌리는 두지만 먹다에 뿌리는 두면 새로운 단어가 됐다.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파생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붙으면 사동 이런 사동접사 이가 붙으면 죄송합니다. 자꾸 지금 조정이 주어로 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라도 사전에 찾으면 먹는 행위를 당한다고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당할 피자를 써서 피동이라고 하죠. 피동. 그럼 이 희는 피동접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뜻이 추가되면 그 단어는 기본 단어의 활용 형태가 아니고 파생으로서 새로운 표제어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는 능동사란 말과 주동사란 말은 평소에 잘 안 쓰죠. 누구 때문에? 피동사 때문에 원래의 개념을 능동사라고 이름해 주는 거고요. 사동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원래의 개념을 주동사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능동사와 주동사가 사실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에서 피동이 파생되면 원래 있던 놈은 뭐가 되고 능동사가 되고 기본 단어에서 사동사가 파생되어 나가면 원래는 뭐가 되고 주동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는 나중에 문법 요소 파트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형용사는 동사가 아까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면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자세히 설명할 때 형용한다는 말을 하죠. 그죠? 얘가 어떻게 생겼고 성질이 어떠하고 이런 걸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그 하는 의미에 따라서 성상 형용사가 있고 지시 형용사가 있고 대부분은 성상 형용사죠.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앞에 말을 받아가지고 얘도 그래, 뒤에도 뭐 이래, 저래. 그래서 이러하다, 그 다음에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이런 말들만 지시 형용사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동사와 형용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비슷한 점은 뭐죠? 기본형이 있죠. 다가 있습니다. 그 다 앞에 있는 걸 어간이라고 합니다. 동사도 형용사도. 거기에 어미가 붙어서 활용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어떤 건 동사고 어떤 건 형용사일까? 선생님, 동작이나 작용은 동사고 성질이나 상태는 형용사죠. 말은 쉽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동사는 주로 움직임,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 그런데 이게 조금 모호할 때, 이게 뭔지 모호할 때, 자, 구별하는 방법. 자, 지금 여기 책에는 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해놨네. 예,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 가리는 방법이 5개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써보고 얘는 이거 같다 이 정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우리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죠. 다이어라 그러죠. 그래서 한 단어가 그 뜻에 따라서 뭐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인 뭔가요? 박다. 이거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집에 가서 반드시 박다라는 어떤 영혼이 동사 뜻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밝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뭐도 될 수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완벽하게 형용사라고 했던 단어들을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사처럼 써요. 그러면 국립국어원에서 품사 변경을 공표를 합니다. 놀랍죠? 이게 이제 말의 무슨 성? 역사성이죠. 말을 변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기관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국어를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죠. 어떤 면에서는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단어에 이 단어는 동사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발표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언어 교과서나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 구분 방법. 첫 번째, 현재 시제 선음할 의미. 이 말이 어렵죠. 별거 아닙니다. 어민데 어말 앞에 온다. 즉 맨 끝이 아니고 어간과 어미가 여러 개 올 수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그 말고 중간에 오는 거. 전부 다 선음할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의미가 현재 시제와 관련된 거. 그게 바로 뭐는 그 다음에 니은 이런 거죠. 받침이 없으면 니은이 오고 받침이 있으면 는이 붙죠. 먹다, 먹는, 가다, 간다, 간다의 니은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게 붙으면 우리 무슨 뜻이 되나요? 현재의 뜻이 되죠. 그런데 예쁘다의 예쁜다를 해볼까요? 작다의 작는다 어색하죠. 현재 시제 선음할 의미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동사, 부자연스러우면 형용사.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음이 는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것. 이를테면 가다의 가는 얘를 관형사형 음이 전성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자 역시 어미 중에 전성은 뭐냐 하면 성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동사든 형용사든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마치 관형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미를 관형사형 전성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인데 가는 사람이 된다. 근데 예쁘다에 예쁘는 사람 하니까 어때요? 어색하죠. 관형사형 전성음이 는을 붙여서 관형어로 만들 수 있으면 동사. 그게 어색하면 형용사. 됐나요? 이거 제일 많이 쓰죠. 명령형과 청류형. 자, 명령형 어미를 붙일 수 있으면 이제 말 끝에 오니까 종결 어미를 하는데요. 동사고 명령형 어미를 붙여서 말이 안 되거나 어색하면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해볼까요? 어서 먹어라. 가능하죠? 어서 자가라. 어색하죠, 그죠? 어색합니다. 그다음 청류형 해볼까요? 어서 가자. 말이 되면 동사. 어서 예쁘자. 말이 안 되면 형용사. 됐죠? 그 다음에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의미, 연결 의미, 연결 의미, 뭐 하려, 뭐려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하러 이런 거, 먹으러 간다, 가려 한다, 말이 되죠? 그러면 동사. 근데 작으러 간다, 예쁘려 한다. 여기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예쁘려 한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다는 분명히 형용사예요. 그쵸? 행복하다도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동사, 형용사 구분한 걸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예를 들면 형용사에 명령문을 쓸 수 있나요? 청류형을 쓸 수 있나요? 없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건강하자를 너무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쓰지만 그것은 틀린 표현으로 현재는 봅니다. 이해되시죠? 왜? 건강하다가 형용사예요.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 의미를 붙일 수 없다. 마찬가지죠. 행복하십시오. 너무 많이 쓰죠. 그죠? 그 다음에 행복해라. 그 다음에 행복하자. 너무 많이 쓰잖아. 그지? 근데 그것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어색한 표현, 심지어는 틀린 표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 10년쯤 후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됐나요? 네, 형용사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게 형용사가 안 된다는데 나중에 될 수도 있나요? 이제 여기에 동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동사라고,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신에 나올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지내라. 그 다음에 행복하게 지내자 등으로 바꾸어야 적절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6번째 방법. 자, 기본형. 기본형이 뭐죠? 사전에 나오는 형태로 일상적인 문장에 쓰일 수 있으면 형용사, 쓰일 수 없으면 동사. 뭔 소리죠? 자, 가끔 문학적인 표현이나 신문의 표지어 같은 데는 밥을 먹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 쓰나요? 안 쓰죠. 이게 말이 안 되면 동사입니다. 근데 산이 녹다 쓰죠. 그렇죠? 이게 말이 되면 형용사입니다. 아, 기본형으로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형용사, 기본형으로 쓸 수 없으면 동사. 이것도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 이해되셨나요? 예. 아까 제가 박다 이야기했는데 여기 날개 정말 정리됐죠.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보고 갑시다. 같은 단어가 뭐가 될 수도 있다?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는 다이어인데 한 품사로 뜻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뜻이 변해감에 따라서 품사까지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어의 경우에 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늦다죠. 약속 시간에 늦는다. 는을 붙여도 말이 되네. 뭐야? 동사. 발걸음이 늦다. 기본형으로 서술이 되네. 형용사. 그죠? 그 다음 밝다. 새벽이 밝아온다.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저거는 사실은 그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것도 동사. 그 다음에 햇살이 밝다. 기본형으로 서술이 되죠. 형용사죠. 그죠? 그 다음에 있다. 여기 있어라. 명령형이 되네요. 동사. 날지 못하는 새도 있다. 기본형으로 서술이 되죠. 형용사. 그 다음에 크다.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자람의 진행됨의 의미가 있죠. 근데 지원이는 키가 크다. 저 나무는 크다. 기본형으로 서술이 되죠. 형용사. 됐나요? 이 책 너무 좋죠. 어지간한 건 다 저렇게 모아놨습니다. 제가 책 장사는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고등학생이 딱 공부하기 좋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왜 용언이다? 기본형의 다를 뺀 어간에 어미를 붙여가면서 문장에서 활용된다. 맞죠? 그래서 용언인데 그 어간과 의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간, 줄기간자라고 그랬죠. 제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 용언의 핵심적인 뜻을 나타내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어미, 꼬리 밑자를 쓰고요. 용언이 활용할 때 뒤에 변하면서 계속 교체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걸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간은 한 덩어리인데 물론 이게 두 음절, 세 음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미는 여러 개의 의미가 연속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벌써 가셨겠더군. 이 의미가 겉으로 볼 때
사음절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가시, 엇, 떡은 이 셔은 시와 엇으로 또 구분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무려 어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그렇죠? 이 어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것만 뭐죠? 어말어미. 그럼 나머지 어간과 어말어미 어미 사이에 있는 것은 각각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말 앞에 선, 어말 앞에 선 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것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죠. 시는 주어가 높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주체 높임 선음할 의미. 엇은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과거 시제 선음할 의미. get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측 선음할 의미. 더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상 선음할 의미 등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선음할 의미를 지금 주체 높임, 시제,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런 거 나와요. 시제에서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음할 의미인데 이 get이 미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엇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엇, at도. 지금 여기는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미리 해볼까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때 엇하고 내가 집에서 그릇을 깼어. 그때 동생이 나를 보고 누나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혼났다 이라는 거죠. 나중에 엄마한테 혼났다. 나중에 엄마한테 혼났다. 여기도 아시 있죠. 같은 아시인데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지금 시제에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신을 할 때 또 이런 과거 시제 선음할 의미를 미래에 쓰기도 합니다. 용법이 좀 더 다르고 그게 이제 그런 파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get이죠. 원래는 get이 뭐 하는 아이인데 미래를 나타내는 아이인데 자 예문 들어보세요. 벌써 끝났겠다. 추측을 나타내. 그렇죠? 그 다음에 꼭 선생님이 되겠다. 의지죠. 단순하게 미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죠? 그건 삼척 동자도 알겠다. 그건 나라도 알겠다. 가능성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하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죠. 완곡한 표현을 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선언음이 get의 용법은 따로 좀 정리해 두십시오. 이 책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말 의미를 조금 자세히 해볼게요. 자, 어말 의미는 이 어말의 어말은 문장 끝이 아닙니다. 뭐죠? 어절, 단어 끝에 단어 끝이라서 어말인데 자 단어는 끝났는데 문장이 끝나면 뭐야? 종결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밥을 먹었다에 다 되면 점 찍는 거잖아. 밥을 먹었습니까? 해버리면 물음표에서 점 찍죠. 밥을 먹었구나 해서 느낌을 찍어도 끝나죠. 밥을 먹자 해도 끝나죠. 들어보니까 뭐하고 좀 비슷하죠? 문장 유형 같은 거 연결되죠. 그래서 종결 의미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해 줍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는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끄트머리가 딱 되긴 됐는데 문장이 끝나지 않아. 심지어 뒤에 뭐가 돼? 말이 더 이어져. 자 보세요. 철수는 밥을 먹었다. 영희는 피자를 먹었다. 문장 두 개였죠. 철수는 밥을 먹고 해버리니까 문장 안 끝나고 영희는 피자를 먹었다가 되죠. 먹고의 고가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 고가 뭐가 돼? 연결. 철수는 밥을 먹으며 밥을 먹으면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연결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거 주어 서술어 관계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은 뭐? 겹문장 중에서 병렬적으로 2문장 또는 3문장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지금 말하는 누구 때문에? 연결어미 때문에 이어질 수 있죠. 그 내용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고 종속적으로 이어지고
대등하게는 쉽게 말하면 자리 바꿔도 돼. 선택 나줘도 돼. 그죠? 선택 대조나야.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는 이유, 원인, 목적 등등 많습니다만 자리를 바꾸면 말이 안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음이 조금 특이한 거죠. 뭔가요? 보조적 연결음. 보조적 연결음이 뭘 염두에 둔 말이다? 보조 용언이라고 들어봤나요? 자, 용은 두 개가 나란히 와. 원래 단어 각각인데 두 개를, 그러니까 문장을 연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용언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끄트머리가 뭉개지는 걸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해요. 이를테면 선생님은 책을 찢어버렸다. 강조,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찢다와 버리다가 사실 연결된 거죠. 그 두 개를 연결할 때 찢어의 어 같은 거. 그죠? 네, 그걸 보조적 연결을 합니다. 이거는 보조 용언할 때 조금 더. 그래서 먹다와 버리다죠. 근데 이거는 문장 두 개 연결한 게 아니고 그냥 단어 두 개, 용언 두 개만 연결한 거죠. 그럴 때 앞에 것이 뒤에 거 붙이는 이거를 뒤에가 보조 용언이거든요. 이 보조 용언을 붙이기 위해서 온 의미, 무슨 의미? 보조적 연결. 됐나요? 먹다와 대다, 그런 먹지 않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용언의 끄트머리가 샥 바뀌니까 얘가 동사였는데 관형사처럼 쓰이네. 얘가 동사였는데 명사처럼 쓰이네. 얘가 동사였는데 또는 형사였는데 부사처럼 쓰이네. 뭐 때문에? 이 어미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라는 그 품사의 성질을 바꾼다. 전성이라. 전환시킨다 성격을. 그죠? 거기 어미. 그래서 전성음이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를테면 책을 잘 읽음을 안다 할 수 있죠. 조사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책을 잘 읽음되니까 지금 뭐처럼 보여? 명사처럼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책 읽기를 좋아. 읽다에 기가 붙으니까. 역시 이거는 조사까지 붙이는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명사형 전성음이. 대표적으로 또는 미음, 그 다음에 기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읽은 책, 읽다를 읽은 하니까 뒤에 책을 꾸며줄 수 있죠. 마치 관형사처럼 되어서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문장 전문까지 가면 또 이제 품사만 갖고 이야기하면 관형사처럼 역할을 해, 그지? 관형사가 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형사형어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읽는 책, 읽을 책, 읽던 책 등등으로 쓰일 수 있죠. 됐나요? 그 다음에 책을 빠르게 읽다. 원래 빠르다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빠르까지가 어간이지. 여기에 개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이게 붙으니까 읽다를 수식할 수 있죠. 부사 같네? 부사용 전성. 뚫어지다라는 뭐지? 용언이죠. 다 빼고 뚫어지까지 왔는데 도록이 붙으니까 뭐가 돼? 부사처럼 쓰이죠. 그래서 부사어가 됩니다만 그래서 이 도록도 뭐다? 부사용 전성은 여기서 조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잠을 잘 잤다. 이 잠은 당연히 자다에서 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잤다는 자다가 활용된 거고요. 그쵸? 근데 이 잠은 아까 명사형 전성의미가 붙은 게 아니고 똑같이 미음인데 이 잠은 사전에 아까 언제 했었죠? 파생 이야기 언제 했었죠? 처음 용언의 동사. 파생. 먹이다, 먹히다 할 때 했었죠. 그죠? 내가 먹다에서 왔지만 먹이다는 사전에 새로운 단어로 실린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에 붙은 미음은 명사형 전성의미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제 이름은 파생접사입니다. 명사 파생접사. 파생이 붙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사는 조심하십시오. 접사는 품사가 아닙니다. 왜 우리 배웠잖아요. 접두사, 접미사. 제일 앞에 민소매, 접두사. 날개, 개. 이거는 단어 형성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품사는 원래 뭐 하는 거야? 완성된 단어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용언의 활용까지 오니까 이게 경계에 왔죠. 자, 똑같은 형태라도 뭐일 수도 있고, 명사형 전성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명사 파생 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선생님? 자, 명사형 전성 의미가 붙은 건 아직까지 뭐야? 용언이야. 이해되시죠? 명사 파생 접사가 된 잠은 명사야. 됐죠? 그 정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미까지 했네요, 그죠? 연결어미, 전성어미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본용어과 보조용은 조금 한다 그랬는데, 자, 한번 봅시다. 본용어과 보조용은 이야기는 뭐다? 용언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마치 한 단어처럼 쓸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중요한 뜻을 가진 걸 뭐라고 하고 본용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붙어가지고 의미를 더해주는 용어는 우리는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용언의 어간에다가 보조적 연결음이 아까 배운 보조적 연결음이가 붙고 다시 보조용언으로 구성되죠. 빵을 먹다 하면 되는데 빵을 먹어버렸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빵을 넣다 하면 되는데 넣었다 하면 되는데 넣어두었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빵을 먹어볼까 등등 많이 있는데요. 여기 조금 빠진 말이 있습니다. 본용어과 연결음이까지 다 포함해서 보조용어는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붙여 쓰면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한다? 허용하는 맞춤법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 지금 용언 파트 소단어는 끝이 났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문제는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자, 용언의 활용, 그 다음에 수식은, 독립은 여기 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용언의 활용이 이제 용언에서 다 끝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온 거죠. 요즘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언매 문제가 수능에서 좀 깊게 들어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용언의 활용 준비가 됐나요? 보십시오. 활용이 뭐라 그랬죠?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는 게 활용이야, 그치? 그런데 딱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 규칙 활용이 있고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이 제일 좋을 텐데 우리 뭐지? 그냥 뭐 빼는데 다 빼면 어간이야. 과거면 붙고, 그지? 명령이면 어라 알아 붙으면 되는데 그거 아닌 게 있나벼. 됐나요? 그거 아닌 걸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규칙 활용에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자, 규칙이니까 제일 기본 어간 어미 형태가 안 변하고 그냥 그대로 마치 타이어 바깥끼듯이 그대로 끼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바깥끼는 과정에서 살짝 모양이 바뀌는데도 규칙에 넣어주는 애가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탈락은 규칙이다. 탈락은 규칙이다. 탈락에는 탈락과 리얼 탈락이 있다. 자, 합쳐봅니다. 탈락과 리얼 탈락은 규칙이다. 이걸 붙이죠. 자, 탈락, 리얼 탈락은 규칙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선생님, 탈락하니까요. 선생님, 뭐 히읗 탈락도 있지 않았나? 자, 여기서 잘 들어요. 지금 말하는 탈락은 표기까지 반영되는 겁니다.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음운 변동에서 탈락 많이 배웠잖아, 그렇지? 그렇죠? 탈락을 이제 히읗 탈락이 있죠. 히읗 자음에서는. 그다음 동음 탈락도 있잖아. 그 이야기 그거는 빼고 탈락과 리얼 탈락은 실제로 표기에 반영되죠. 뭐가 있죠? 울다라는 동사가 활용할 때 우니까 우는 낼 때 리얼 탈락되잖아. 이거 우리 리얼 써놓고 우로 읽나요? 리얼까지 안 써버리나요? 표기에도 안 쓰죠, 그죠? 고 리얼 탈락. 근데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아 할 때 나 밑에 히읗 있고 아죠. 발음은 나아라고 하죠, 그죠? 그 발음에서 히읗 탈락이 일어나지만 이건 표기 반영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지금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활용의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뭐 탈락이다 하는 건 전부 다 표기까지 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규칙은 뭐 걱정할 거 없어. 그치? 막다 같은 경우에 막에 전부 다 뭘 붙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조금 변하는데 규칙에 넣는 게 뭐라고요? 탈락과 리을 탈락. 왜 그럴까요? 이게 조건이 형성되면 무조건 그대로 일어나. 자, 그래서 이렇게 탈락. 김치를 담그다 했죠. 그죠? 이 담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가 오면 연결 의미가 오면 또는 의미가 오면 뭐가 담가라고 되어버립니다. 의가 탈락되죠. 예쁘의 뿌에 연결 의미가 붙으면 예뻐가 되죠. 이거는 이 조건이 되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건 뭘로 인정해준다? 규칙 활용으로 봐줍니다. 자, 리얼 탈락도 볼까요? 살다 여기에 사시오라는데 살오를 하고 싶은데 뭐 사오 하오체에서 그죠? 그 다음에 살에 니은이 붙으면 산, 그 다음에 또 니은 는이 붙으면 사는, 산이 똑같은 게 사실 운이 똑같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락과 리얼 탈락은 어간에 있는 가 리얼이 탈락되어서 모양이 바뀌지만 어디에 넣는다고? 규칙에 됐죠. 이제 불규칙만 씁니다. 불규칙을 크게 나누면 어간 부분이 바뀌어요. 즉, 다 빼고 남아있는 부분이 원래 왜 어간이었어? 안 바뀌어서 어간이었잖아. 근데 바뀌어. 불규칙하게. 이해되시나요? 또 의미가 왜냐하면 의미도 정해져 있죠. 같은 걸로 보는데 그죠? 이게 이제 어떤 단어들과 결합될 때는 아예 의미의 모양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어간과 의미가 모두 바뀌어요. 제일 적은부터 해볼까요? 자, 히읗 불규칙. 파라타에 뭐가 연결될 때? 아가 연결될 때. 뭐가 돼버려? 파래가 돼요, 파래. 어간의 히읗도 사라지고, 이 아도 애가 돼요. 됐나요? 커다랗다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라에 뭐가 붙어서 아가 붙을 커다래가 된 거죠. 중요한 건 얘를 어디에 분류한다? 어간 의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 됐죠? 자, 그 다음에 의미가 바뀌는 거는 러 불규칙과 여 불규칙입니다. 의미가 바뀌니까 누구 이름이야? 얘가 어미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미 어가 붙어야 될 자리에 어가 뭘로 바뀌었어? 러로 바뀌어서 러 불규칙으로 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정상에 이르다라는 있죠? alive 이르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을 때 어가 붙으면 하지 않고 러를 하는 거야. 이르러. 마찬가지로 푸르다에 어가 붙으면 푸르어 하지 않고 푸르러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누르다에 누르어 하면 누르러가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 불규칙은 학까지 있는 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공부하다, 달리, 또 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하다 너무 많죠. 그죠? 수강하다. 그죠? 거기에 연결음이 어가 붙어야 되는데 하로 끝난 건 전부 다 뭘 붙이더라? 예를 붙여. 선생님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연결음이가 어거든. 공부하 해야 되는데 공부하 여 사랑하어가 사랑하여가 되셨나요? 하다로 끝나는 것은 다 무슨 불규칙이다? 여 불규칙이고 음이 누가 와야 될 자리에 아나 어가 와야 될 자리에 여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얘가 왜 불규칙인지를 여기 얘 너무 좋네. 얘를 닫았어. 이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어간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파악되죠? 이게 어미가 바뀌는 경우에 러 불규칙이었는데
그 어미의 이름 갖고 땄으니까 어간이 바뀌는 그건 왜 디귿 불규칙이면 이 디귿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간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의 뜻에 어가 붙으니까 갑자기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어요. 리을.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 친구에게 물어보다 할 때 묻다에 어가 붙으니까 리을로 바뀌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선생님 아까 어간이나 뭐 이런 거 바뀔 때 조건이 똑같아서 항상 일어나는 규칙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물론 단락이었지만 자, 이 묻다를 그 땅에 묻다는 뜻의 묻다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나는 동전을 땅에 묻어두고 무대 뭐가 붙으니까 어가 붙으니까 물어 되나요? 묻어 되나요? 묻어가 되죠. 그럼 제 말 이해되시나요? 얘는 땅에 묻다 할 때 묻어라고 합니다. 즉 어문 조건이 똑같은데도 어떤 놈은 이렇게 되고 어떤 놈은 이렇게 돼. 그럼 지금 얘는 이름 안 붙이나 얘는 봐 변함이 없는 거지 사실은. 얘는 규칙인 거야. 그러니까 이 바뀐 얘를 이 단어의 케이스를 무슨 규칙이라고? 디귿 불규칙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런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이제 다시 예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어간 끝소리의 비읍이 모음 의미 앞에서 오나 우로 바뀔 때 자, 이를테면 곱다에 아가 붙으면 곱아 하지 않고 고와라고 합니다. 이 비읍이 뭘로 바꾼 거죠? 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반모음하고 연결됩니다만 그 다음에 굽다의 비읍이 뭐가 돼? 구버 하지 않고 구워 됩니다. 경상도는 아이고 고봐라 고기 굽어줄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반모음화 현상에서 경상도는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완전 표준을 바꾼 걸로 보죠. 바뀐 걸로 보죠. 그래서 이걸 불규칙 활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 시옷 불규칙. 병이 낫다. 시옷을 붙여서 어간이 있죠. 거기에 연결음이 아가 붙었는데 병이 나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경상도는 역시 빨리 나사라 이랍니다. 안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표준어는 시옷을 탈락시킵니다. 뭐까지? 표기까지. 그럼 이거 뭐라고 한다고? 시옷 불규칙. 마찬가지 노를 젓다 할 때 젖에 어를 붙여. 그럼 이거 뭐 발음도 저어라고 하고 표기도 저어라고 합니다. 경상도는 빨리 젖어라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르 불규칙. 아까 뭐가 있었죠? 러 불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러는 뭐고? 어미입니다. 어미. 근데 이 르는 어간입니다. 옷이 마르다에 마르까지 있고 연결음이 아가 붙으니까 갑자기 밑에 뭐가 되고 이 리얼은 마의 받침으로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리얼이 뒤에까지 영향 주어서 라가 되는 거예요. 말라가 되는 말라. 리얼이 연결되는 거, 요 케이스가 요거 리얼 르 불규칙입니다. 흐르에 뭐가 붙으니까 어가 붙으니까 흘러가 되죠. 됐나요? 요까지 하고 갈까요? 자, 우 불규칙에 밥을 푸다. 지금은 푸는 게 밥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똥도 있었어요. 변기통에 똥이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푸세지 화장실 밑에 변이 차이면 그걸 퍼내야 되죠. 이게 원래 기본형이 퍼다가 아니고 푸다입니다. 밥을 퍼다가 아닙니다. 밥을 퍼다가 아니고 원래 푸다입니다. 푸다에 뭐가 붙어서 연결음이 어가 붙는데 얘가 뭐가 돼? 퍼가 돼요. 그래서 밥을 퍼먹으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우가 뭐가 돼? 어와 연결되어서 어가 그냥 퍼가 될 때 이걸 무슨 불규칙? 우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급한 거 지금 이겁니다. 뭘까요? 자,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조금 이전에 이야기하려고 했죠. 바로 동음 이어 이르다와 누르다입니다. 뭔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르다가 be early,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뜻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야, 오늘 너무 식사가 일러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르러에 어가 붙어서 맞나요? 일러가 되네. 이건 뭐더라? 흘러. 이걸 뭐라 그랬지? 어간이 바뀐 걸로 봤죠? 그래서 르 불규칙이라고 했나요? 네, 르 불규칙. 자, 그런데 아까 불규칙에 먼저 배웠던 거, 그 밑에 의미가 바뀌는 거에서 먼저 배웠던 거, 정상에 도착하다, 정상에 이르다. 그렇게 이르어가 될 때는 어떻게 하더라? 그냥 의미를 어를 쓰지 않고 르로 바꿔버렸죠. 이건 러 불규칙이라고. 이르다가 어떤 뜻일 때는 be early. be early라는 뜻이 될 때는 일러로 뭐가 돼? 르 불규칙이 됩니다. 즉 간이 바뀌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르다가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이 될 때는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이 됩니다. 누가 똑같다? 누르다가 똑같습니다. 이 밑에 누르다는 be yellow죠, 그죠? yellow라는 뜻이고요. 얘는 프레스의 뜻이죠, 그죠? 프레스. 그래서 꾹 누르다는 뜻이 될 때는 누르어에서 눌러, 르 불규칙이 됩니다. 맞죠? 근데 나뭇잎이 누르러 할 때는 누르에 어가 붙는데 뒤에 어미를 뭘로 바꿨다? 러로 바꾼 러 불규칙입니다. 됐나요? 사실 이 동음 이어에 하나 더 있죠. 뭐하고 이르다에 무슨 뜻도 있죠? 내 친구가 일러 바쳤어. 말하는 거죠. 말하는 뜻에 이르다 할 때도 이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왜 어떤 단어를 불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말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기본형은 묻다였습니다. 뭐도 땅에 묻는 것도. 근데 길을 물어보는 것도 기본형은 묻다죠. 근데 땅에 묻다에 어를 붙이면 형태를 바꾸지 않고 그냥 묻어라고 하죠. 그런데 굳이 누구는 물어보다 ask라는 뜻을 할 때는 묻어라고 하지 않고 물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를 디귿 불규칙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이렇게 휘는 걸 길이 굽었다고 하죠. 굽다에 어를 붙이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굽어라고 씁니다. 그런데 불에 구워줄게 할 때는 뭐가 돼?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어서 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얘를 뭐라고? 불규칙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영어에서 활용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렵진 않은데 좀 양이 많아요. 그쪽에서 천천히 보면서 한번 용례 예문하고 같이 써보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 품사하고 있죠. 품사를 뭘로? 기능으로 나누었을 때 체언했나요? 그 다음에 관계언했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용언했죠. 이제 뭐 할 거다? 수식은 할 거다. 수식어는 어떤 말을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품사로는 즉 의미에 대한 품사로는 뭐가 있더라? 그쵸? 관형사와 부사가 있죠. 이 두 개 할 거다 그 소리죠. 됐나요? 자, 관형사의 개념은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 됐나요? 이 관이 뭐라 그랬죠? 모자. 이제 요새 군인들이 난리인데 사람이 있는데 명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명사인지 별 2개인지 별 3개인지 모자를 써서 신분한테 내죠. 그렇죠? 그것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이 모자가 꾸며주는, 그러니까 정해주는 거야, 그지? 그걸 이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성상 관형사. 자, 관형사는
몇 개 예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새, 헌, 옛, 온갖. 어렵지 않죠? 지시관형사 이, 그, 저, 다른, 무슨, 어느, when 이거는 웬일이니 할 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수관형사 한두 셋 요걸 이미 했었죠. 수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도 큰 틀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수관형사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이 모든이 성상처럼 보이는데 수라는 거 잘 보십시오. 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부사. 부사는 이제 버금부자를 써고 좀 딸려가는 거죠. 이게 덧붙는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꾸며준다? 용어를 꾸며주는 가장 본질적인. 자, 그런데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요. 심지어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관형사, 아니 또 다른 얘기고 문장에 있는 다른 관형사도 꾸며줄 수 있고요.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사가 꾸며주는 대상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주 나오죠. 제일 이채로운 게 체언 꾸며주는 거죠. 오른쪽 날개 하나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부사가 꾸며주는 거. 용언을 꾸며주는 건 기본인데 그거 말고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다. 바로 꾸며주는 건 뭐죠?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그죠? 범인은 바로 너야. 역시 체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오직 하나뿐인 수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헌옷이네. 관형사를 꾸며주죠. 정말 빨리 먹는다. 빨리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부사가 다른 품사 꾸며줄 수 있네. 뭐가 기본이지만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다른 품사도 꾸며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품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장 부사라고 합니다. 그것 말고 일반적인 부사는 다 성분 부사. 이때 성분이 사실 문장 성분이죠. 한 어절을 그죠? 한 어절을 특정해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뒷말의 성질, 상태, 모양 정도를 한정해서 꾸며주는 말을 성상부사, 가리켜서 한정하는 말을 지시부사, 그 다음에 부정하는 말, 부정부사, 그 다음에 소리 나타내는 거. 우리 음성상징어로 들어갔죠. 그죠? 의성부사, 의태부사. 자, 성상부사 빠르게 볼게요. 가장 매우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 저리 오늘 지금 아까 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못과 아니 부정문을 만들 때 이 부정부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의성의태어 멍멍 그 다음에 뒤뚱뒤뚱 이런 것들 다 부사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 또 성질에 따라서 양태부사, 접속부사. 저번에 우리 접속조사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접속사 같은 그 말, 우리말엔 접속사가 없고 접속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이런 애들 접속부사라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전체를 꾸며주는 느낌 주는 거 다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천재였구나. 모름지기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런 말 되겠습니까? 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관형사하고 부사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했는데 이 분사에서 할 말은 다 했지만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들죠. 자, 포인트만 하겠습니다. 네. 관형사와 부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수식은이죠. 수식은인데 형태로 하면 뭐죠? 불변. 이걸 잊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자, 관형사가 문장에 쓰이면 100% 뭐가 된다? 관형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장에서 관형어가 되는 건 관형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운 용언에 뭐 있었죠? 관형사형 음이 있었죠. 괴가 결합된 거. 용언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음이가 결합되면 얘가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미가 붙으면 그 단어의 품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영혼의 관형상의 의미가 붙은 것은 내나 품사를 물어보면 동사나 형용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관형이 되는 게 뭐가 가능하죠? 체연의 관형격 조사를 붙여서도 관형어는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즉 그 관형어는 품사는 체연과 조사 두 개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히 하면 새 책하고 그죠? 좋은 책하고 나의 책하고 이 세 놈이 전부 다 관형어야, 그지? 근데 관형사는 뭐밖에 없어? 새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는 100% 뭐가 되나요? 부사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얘도 체연에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죠? 용언에다가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을 수도 있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제 얘는 조금 다른 말이 많습니다만은 문장 구조, 혼문장, 격문장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고이야기인가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잠깐 볼까요? 수식은 자, 이 말을 보고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수식어는 자 학생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야. 그렇지. 영어는 동사와 형용사.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관형사 새와 형용사 새로. 이 뭔 소리야?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새로운이 된 거야. 아까 뭐가 있었지? 비읍 불규칙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새로운이 됐어. 그 모두 다 뭐를 옷을 꾸며줄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는 부사야. 근데 빠르게는 빠르다라는 형용사에 빠르에 개라는 부사 전성 어미가 붙은 거예요. 빨리는 선생님 빨리도 빠르다하고 상관있지 않나요? 아까 내가 완전 다르가 바뀌는 거 파생이에요. 그치? 그래서 빨리는 사전에 부사로 등록이 되고요. 빠르게는 빠르다의 활용 형태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부사 거기 필기한 거 가지고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 부사어 부사어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부사도 부사어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왔죠. 전설 용언의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도 뭐가 될 수 있다? 부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빠르게 쓰면 되겠죠. 부사는 빨리, 그죠? 그 다음에 체험에 부사 격 조사도 뭐가 돼? 부사가 돼. 이건 이제 이것도 그건가 싶지만 나는 학교에서 놀아. 이 학교에서 부사예요. 그치? 이해되시죠? 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어는 제일 조금 간단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어는 왜 독립어이다? 다른 문장 성분들과 또는 다른 어떤 품사들과 관련을 맺지 않고 역할이 정해져요. 그죠? 그래서 독립어이라고 구체적으로는 감탄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자의 느낌, 부름, 대답 등을 가립니다. 느낌 해볼까요? 아이고, 어머나. 그 다음에 부른말, 여보,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스라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대답, 누가 부르면 예 이런 거 있죠. 여기 네,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애매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국어 교육과에서 조금 자세히 다루는데 우리가 누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녹음해갖고 글자를 써보면 문장 성분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데 감정이나 의지하고는 또 아니야. 지금 제 말도 그대로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쓸데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군말, 있잖아,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 보는 거야? 감탄사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집에 가서 또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